이것은 단순한 감독 비판이 아니다. 손흥민이 정말로 팀의 미래를 걸고 결단을 요구했다면 LAFC는 지금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가상의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리그스컵에서 LAFC가 결국 8강 진출에 실패한 직후 구단 내부에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선수단의 피로도, 공격 전개 방식, 손흥민의 활용법,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MLS 일정까지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팀의 핵심 스타 손흥민이 감독 체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정말로 산토스가 계속 감독이라면 나 역시 미래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선수의 불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LAFC에서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 한 명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며 중요한 순간에는 직접 해결까지 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전술적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면 구단 수뇌부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리그스컵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은 이 논쟁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케레타로전에서 상대 수비가 손흥민을 집요하게 압박했음에도 그는 최전방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측면으로 패스를 공급하면서 공격의 출발점 역할을 했습니다. 후반에는 결정적인 패스로 동점골의 기점을 만들었고 승부차기에서도 직접 키커로 나서 득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아니라 공격 전체의 흐름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LAFC는 리그스컵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며 승점 7점을 확보했습니다. 과달라하라와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대4로 승리했고 톨루카전에서는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후 케레타로와 다시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승점만 보면 나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골득실이었습니다. LAFC는 최종적으로 레알 솔트레이크와 승점에서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솔트레이크가 플러스 7이었던 반면 LAFC는 플러스 1에 그쳤고 결국 MLS 18개 팀 가운데 5위로 내려앉아 상위 4팀에 주어지는 8강 티켓을 놓쳤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팬들이 허탈감을 느낄 만합니다. 두 번이나 승부차기에서 이겼고 톨루카까지 잡았는데 단 한 단계 차이로 탈락한 것입니다. 특히 2024년 대회 준우승을 경험했던 LAFC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뼈아픈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공격력입니다. LAFC는 1라운드 3경기에서 단 3골을 기록했습니다.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공격 패턴이 부족했고 결국 손흥민 역시 멕시코 팀들과의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손흥민이나 감독 한 사람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팀의 공격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감독의 전술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었느냐, 넣지 못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흥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케레타로전에서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손흥민에게 강한 압박을 걸자 그는 자연스럽게 중원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직접 공을 운반하고 측면으로 연결하며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후반 12분에는 압박을 이겨낸 뒤 오른쪽으로 정확한 패스를 공급했고 그 장면이 드니 부안과의 동점골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후반에는 직접 슈팅을 시도했고 승부차기에서는 두 번째 키커로 나서 강하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풋목 기준으로도 키패스 5회, 빅찬스 창출 1회, 패스 성공률 92%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침묵한 것인가? 아니면 손흥민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인가?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술적 평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처럼 공간 침투와 스피드, 연계 능력을 동시에 가진 선수를 단순히 최전방에 세워놓고 긴 패스만 기다리게 한다면 그의 장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가장 위협적인 순간은
상대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측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동료와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손흥민이 감독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그 핵심은 단순히 나를 더 많이 뛰게 해달라가 아니라 팀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상상해봅시다. 이 같은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LAFC의 구단 수뇌부가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말입니다. 회의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두 시간 만에 결론을 내리는 대신 선수단 분위기, 전술적성과 향후 MLS 일정, 핵심 선수들의 신뢰, 구단의 장기적인 프로젝트까지 모두 검토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3시간 가까이 논의가 이어진 끝에 이사회 내부에서 감독 교체에 대한 의견이 급격하게 커졌다는 가상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숫자가 90%입니다. 이 숫자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감독 교체 문제에서 이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경기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구단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재검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감독의 경지를 결정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성적뿐 아니라 선수단 구성, 계약, 재정, 후임 감독의 가능성, 구단 철학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LAFC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상의 스토리로 본다면 바로 이 순간부터 LAFC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독의 이름이 아닙니다. 산토스가 나가느냐, 새로운 감독이 오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LAFC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어떤 축구를 만들 것인가?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신입 선수가 아닙니다. 오랜 유럽 무대 경험과 세계적인 경기 경험을 갖춘 선수이고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상대 수비를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은 손흥민에게 무조건 공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LAFC가 앞으로 MLS 서부 컨퍼런스 경쟁을 계속 이어가려면 공격 전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을 때 주변 선수들이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한두 번의 패스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어야 합니다. 손흥민 혼자 3명, 4명의 수비수를 상대하도록 만드는 순간 LAFC의 공격은 너무 쉽게 예측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의 LAFC를 결정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팀이 아니라 손흥민이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감독 교체는 결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리그스컵 탈락이 아쉽다고 해서 무조건 감독을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들의 부상과 체력, 일정, 득점력, 수비 조직력, 선수 영입까지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LAFC는 리그스컵 탈락 직후에도 MLS 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16일 샌디에이고를 시작으로 콜로라도, 포틀랜드 등 중요한 경기가 연이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을 갑자기 교체하면 오히려 선수단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독 교체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반복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격 전개가 계속 막히고 손흥민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중요한 경기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구단은 더 이상 결과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감독을 지키느냐 바꾸느냐의 기준은 손흥민 한 명의 의견이 아니라 LAFC가 앞으로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어야 합니다. 만약 가상의 시나리오처럼 산토스 체제가 종료된다면 다음 감독을 선택하는 작업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유명한 감독을 데려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빠른 공격 전개를 구축하며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MLS의 빡빡한 일정과 이동거리, 리그 특성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손흥민에게 모든 공격을 의존하는 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면 다른 선수들이 공간을 침투하고 다른 선수가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 손흥민에게 공간이 열리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흥민의 득점뿐만 아니라 도움, 키패스, 연계 플레이까지 모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LAFC가 앞으로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상의 최후 통첩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실 감독의 경질 자체가 아닙니다. 산토스가 계속 감독이라면 나도 떠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사실이라면 구단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물론 실제로 손흥민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근거는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의 가정 속에서는 이것이 LAFC 수뇌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을 데려온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LAFC의 공격력과 브랜드, 팬들의 기대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자원입니다. 그런 선수가 팀의 프로젝트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면 구단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을 데려왔으니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축구는 한 명의 선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손흥민과 동료들이 함께 움직이고 감독이 그들의 장점을 하나의 전술로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상의 이야기를 단순한 손흥민 vs 산토스 구도로 보는 것은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핵심은 LAFC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손흥민이 정말로 어떤 최후 통첩을 던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본질은 개인적인 권력 싸움이 아니라 팀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케레타로전에서 손흥민은 공격이 막히자 직접 내려왔습니다. 패스를 연결했고 상대 압박을 이겨냈으며 동점골의 기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는 직접 골을 넣었습니다. 34세라는 나이에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팀을 위해 계속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골을 넣지 못한 날에도 이렇게 팀을 위해 뛰는 선수를 보면 단순한 득점 숫자만으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그스컵 탈락은 아픕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승점 7점을 얻고도 골득실에서 밀려 8강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은 더욱 쓰라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즌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LAFC는 MLS로 돌아갑니다. 손흥민 역시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은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 말입니다. 제가 만약 LAFC 구단의 입장이라면 감독 교체 여부보다 먼저 손흥민을 포함한 선수단이 어떤 축구를 원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과 현재 감독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그때는 냉정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 팀, 동료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LAFC의 다음 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산토스의 이름이 남을 것인가, 새로운 감독의 이름이 새겨질 것인가, 아니면 손흥민과 LAFC가 전혀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손흥민이 LAFC에 가져온 기대는 이미 너무 커졌습니다. 이제 그 기대에 답해야 할 차례는 선수 한 명이 아니라 구단 전체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이번에는 정말 LAFC가 달라져야 한다.